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의 대화 유튜브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주 대통일장 이론과 대라그랑지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본 채널에서 또 새롭게 제안한 아주 특별한 이 대통일장과 대라그랑지안 통합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해석을 또는 설명을 함으로써 모두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대통일장을 완성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그 중요한 난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대통일장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6시 38분입니다. 여기는 창조와의 대화 채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일장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리면 자연의 모든 힘을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네 가지 힘이 무엇이냐? 네 가지 힘뿐이냐? 또는 5가지, 6가지, 7가지 힘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본 채널에서는 우선 현대 물리학이 알고 있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째, 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력. 모든 그 행성과 별 은하를 묶고 시공간 공유를 만들어내는 중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기, 자기, 빛. 그러니까 전기와 자석, 그 상호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그건 원자핵을 붙잡는 강한 힘을 얘기하고요. 약한 핵력이라는 것은 방사성 붕괴와 태양 핵 반응이 아닐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진행을 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1단계에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요. 1단계 성공은 뭘로 했느냐? 전자기력과 양력을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노벨상을 획득했다고 하고 또 2단계 부분을 성공했답니다. 강력과 양력을 가지고 성공했답니다. 그러나 대통일 이론은 지금 연구 중이다. 마지막 난제는 중력을 포함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력이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력 상수, 변함이 없는 그 상수의 힘에 의해서 유기적인 이 통일에 대한 대통일장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이 중력이라고 하면 완전히 고정된 힘이 아니고 변화무쌍한
그런 힘이라고 봅니다. 즉 중력 상수, 인력 상수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짐으로 해서 새로운 돌발구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왜 통일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연의 단순성을 향하지만은 전자와 자기는 하나이고 공간과 시간도 하나였으니 힘들도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하였답니다.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뭐 빅뱅이라든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가 출발하였다면은 힘들도 하나의 법칙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제 그 중력장이 있는데 그 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공유를 설명할 때 이 장을 설명했습니다. 본 그 채널 운영자도 이 우주의 장이라는 건 한 장이 아닐 것이다. 각 그 항성, 즉 태양의 장이 있고 또는 다른 이 항성들의 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하에 또 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서로 이 경계면이 있고 서로 얽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는 중력의 골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이 일사불란하게 그 천처럼 수평으로 펴져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가설을 만들게 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에는 무엇들이 있느냐? 온도, 중력장, 전자기장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도 더 많을 거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럼 라그랑지안이라는 또 무엇이냐? 이것은 자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규칙, 즉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연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 작용을 하고 라그랑지안 그 수식으로 법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우주의 변화무쌍함을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는 비유로 드리겠습니다. 공은 왜 직선으로 굴러갈까? 그것은 가장 직선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은 왜 굴절을 할까? 역시 굴절을 하지만은 역시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우주의 내비게이션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규칙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데 결정하는 법칙이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대라그랑지안, 대통일 라그랑지안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든 또 공부하는 또 분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이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같이 무식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출발하고 오랜 세월 공부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대라그랑지안과 통일 라그랑지안이란 무엇이냐? 현재 물리학의 표준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은 중력이 좀 빠졌습니다.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중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통일 라그랑지안이 되려면은 어떠한 구조의 수식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즉 중력, 힘, 물질, 에너지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일장, 대라그랑지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힘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물리 이론이 대통일장 이론이고 그 통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수학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당신의 우주 방정식에 연결된 위치는 또 무엇이냐? 에너지 생산과 밀도와 연력을 갖고 공률입니다. 공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은 자연의 모든 힘은 하나다. 이게 대통일장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고 규정하는 규칙이냐? 법칙이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규칙, 법칙, 상수 이런 것들이 대라그랑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의 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시 공간의 공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활동적인 모든 것은 에너지 열역학이 있고 진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의 출발점에 자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서 오며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시공간은 왜 희느냐? 우주는 왜 진화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주의 총작용, 라그랑지안의 밀도, 시공간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시공간 공률, 그래비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쭉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본 우주 방정식이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 조의 이 가설입니다. 추구해야만이 대통일과 대라그랑지안의 법칙과 수식이 완전히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걸 과감하게 저는 HDM, 시간, 빛의 자승과 플러스 코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이 출발합니다. 에너지가 출발하든 빛이 출발하든 모든 것은 출발하는 출발지가 있습니다. 100m를 가든 또는 마라톤을 뛰든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수직으로 보면은 높이가 나옵니다. 높이가 생깁니다. 그 높이가 생기면은 360도 어디로 퍼지든지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거리가 형성이 되면 움직이는 힘, 질량은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집니다. 예. 지구의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일정하게 9.8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저의 이 두 번째 창조와의 대화의 창에서 중력 가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언급을 해 놨습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설명을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구는 자석입니다. 비자성체와 자성체는 분명히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독일에 있는 진공탑에서 앞으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즉 알루미늄은 비자성체죠. 쇠구슬은 자성체입니다. 두 개의 자성체를 동시에 자연화했을 때 지구는 자석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눈을 감고 생각해도 뻔합니다. 자성체가 먼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지납니다. 지나가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통일 라그랑지안 형태에 대한 수식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AI하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원리를 제공해 가지고 만드는 통일 라그랑지안 형태에 대한 수식입니다. 자, 윤하의 패드, 이제 여기 시공간, 진공에너지, 물질, 연력학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기초로 해서 저의 공식을 대입합니다. 자, 여기 이런 공식을 대입함으로써 이건 생성 에너지에 관한, 지구나 모든 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별들이 폭발해 가지고 또 별들이 태어나는 그거를 자세히 설명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구 코어로 와가지고 지구에서 계속 새롭게 계속 물질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물질이 점점 쌓여서 멘틀로 올라가 쌓이다가 결국은 식은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이 지구의 최적이 늘어난다. 물론 우주에는 지구가 처음에 생성되고 이제 이렇게 지구의 최적을 만들 때는요, 성경에도 있듯이 예시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판게아를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겠죠. 판게아의 시대에는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 속에서 올라온 물질이 육지가 판게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깊습니까? 깊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1만 미터가 넘습니다. 그 속에서 판게아가 올라왔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연결됐습니까? 그 코어에서 그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밀어 올린 게 판게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판게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운데 앞으로 이게 진실이라고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너무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다 비슷한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차원의 정합성을 정리하고 물질 생성, 동력을 역학을 정의하고
또 우주를 관측하는 그 관측의 시야를 열고 예측 가능한 그 모든 방향을 아이디어를 가설을 돌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도전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우주론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위대한 분입니다. 뉴턴, 위대한 분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위대한 거장입니다. 양자역학을 그 가설을 만들어낸 닐스 보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여달라니까 AI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용을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중력장을 표현하고 거기에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점에서 출발했다고 모든 물질이 폭발해 출발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새로운 시각을 낳게 되는 그런 그 역동적인 그 상상의 그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건 아인슈타인 얘기는 중력장의 곡률이 시공간 곡률이 표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코어에서 이건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코어에서 새로운 물질이 즉 분출되는데 이 코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 태초의 공허가 그 지구를 우주를 텅 빈 우주를 채우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결국은 그 간절함이 응축되어 거대한 그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그 블랙홀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그 엔진, 씨앗, 물질의 씨앗을 만들어서 우주로 내뿜어줬다. 그리고 또 기타 그 성운과 또는 성운 물질들을 같이 뿌려줘서 스스로 물질을 만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성운들을 끌어당겨서 몸집을 키워서 하나의 그 별이 되든 어떤 그 행성이 되든 위성이 되든 그런 그 모습을 갖췄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연결하면은 에너지 생성, 물질 형성, 시공간의 곡률과 구조 형성, 우주 팽창, 연력학의 진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태초로 좀 가면요. 기본이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언제서부터 만들어졌느냐, 암흑 에너지가 언제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저는 그 공허가 하나의 의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감히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시공간의 공유를 만들어내는 게 중력장인데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가속한다고 되어 있고 암흑 물질은 그 구조 형성, 즉 너무 팽창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초기 빅뱅은요. 이건 그야말로 가설이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에너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온 건 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핵심 차이가 뭐냐? 우주는 시작하고 팽창의 원인과 물질 생산, 형성, 시간 방향,
에너지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초기 조건 암흑 에너지 밀도 연력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설명을 과감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 프레임은 에너지 생성 과정이 있고 진공 공률 상호 작용이 존재를 해야만 하고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진화를 한다. 우주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생성돼서 계속 우주 계속 확장된다고 봅니다. 연력학은 계속 존재하니까 동일하고요. 코어에서 계속 생성한다. 앞으로 지구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맥,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이 산들의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커집니다. 계속 높아집니다. 바닷속에서 그 물질이 계속 형성돼 가지고 바다 위로 육지가 되어 오른 것처럼 계속 지금 새롭게 물질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도 계속 지금 해발 높이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 여기 계속 나가는데요. 건너뜁니다. 자, 이게 핵심 항입니다. 에너지 생성의 항의 핵심 코는 바로 요겁니다. 높이가 있으면 거리가 있고 질량은 시간에 의해서 질량이 나타나고 빛의 속도도 자승도 나타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좀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존 물리학과 충돌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 기존 이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나 빅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욕하시는 분도 계시죠. 분명히 이 설명을 들으면 그러나 앞으로 이게 저의 이론이 확인이 될 날이 옵니다. 지켜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전문가의 질문들이 많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건 AI가 해준 겁니다. 에너지 생성하는 보존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가 질문은 위반합니다. 원소가 그야말로 고정돼 있어서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 생성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보존의 법칙은 아닙니다. 제가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봅니다. 통합 우주의 진화 프레임은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시공간 공률에 대한 중력장, 진공 에너지 우주 팽창,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기타 등등 연력학이 이제 있죠. 이제 기존에 이제 언어 원리를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통합 라그랑지안 법칙,
제가 세운 가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저 양반이 미친 사람 같다라는 분이 열에 9사람입니까? 아니면 10사람이 다 됩니까? 한번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자, 우주를 구성하는 핵심 항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AI하고 함께 이 의논을 거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기존이니까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새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질량, 빛의 자승이다. 이것은 겉표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높이, 거리, 질량도 시간에 따라서 빛도 거리, 높이, 시간에 따라서 빛의 속도도 달라진다. 그래야지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것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 저희 이론입니다. 제가 이론이 너무 터무니없습니까? 기본 상식으로 이게 착안한 이 가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전문가들만 아시는데요. 저도 배우면서 이걸 공부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KR이라는 건 뭐냐? 시공간 공률이다. 뭐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뭐냐? 진공에너지 우주 팽창이다. 세 번째는 뭐냐?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연력학 엔트로피, 시간의 방향을 가졌다. 여기 다시 나옵니다. 요게 생명의 이 에너지, 아니 이 물질 생산의 에너지의 기본 틀입니다. 생명이 계속 지구에 생명이 있죠. 우주에 이거 수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명들이 계속 나고 가고 계속 하나의 이 원을 그리면서 쳇바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설명이 이것으로 저는 함축됐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봄, 가을, 겨울, 겨울이죠. 겨울이 있고 다시 봄이 오죠. 이런 모든 것이 코어의 물질 생산의 모든 작용이, 즉 내핵과 외핵에, 잠시만요. 이 마찰열로 인해서 맷돌의 원리에 의해서 새롭게 계속 물질이 생산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운 근본이 이러한 원리가 그 모든 우주 속에 포함된다. 힘의 논리에, 중력의 논리에, 시간의 논리에 모두 포함된다 하여 이런 가설을 과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있죠. 공간 규모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사방으로 퍼지니까 공간이 360도 만들어지죠. 거기에 시간이 또 만들어지죠. 질량이 또 거기에 또 만들어지고 변화가 생기죠. 빛의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즉 저는 우주 공허에서 물질 씨앗, 우주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저의 이제 가설, 다시 얘기해서 대통일장, 대라그랑지안의 통합에 대한 저의 가설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10분이 들어오시면은 막 건너뛰어서 4나 5분 정도에 이거를 건너뛰어 가지고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시작과 지금 팽창의 이 시간대로 앞으로 미래까지 가는 이런 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추론이 절대적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이런 통일장과 통합 라그랑지안의 수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한 건씩 설명해서 올리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79세에 해당이 됩니다. 놀라셨죠? 저는 공무원 출신이고 끝없이 연구를 합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탐구합니다. 에너지원을 찾아서 지금까지 55년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방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는 이런 이론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발명에 대해서 환경을 연구하고 에너지를 연구했는데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가스를 가지고 자동차 시험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거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폐차했습니다만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실험한 것이 2006년도인가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그 이후에 수많은 이 과학자들과 아마추어들이 물을 분해한 이 가스가 브라운 가스라고도 합니다. 저보다 먼저 출발하신 분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주에.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너지. 제가 공무원에 근무할 때 하수도 정말 처리장에 1년 근무했습니다. 미래의 지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12시간에 걸쳐서 또는 그 이상 걸쳐서 처리하던 지금의 처리 방식을 저는 단 5분 안에 비커에서 처리합니다. 즉, 방류수를 내보내는 그 과정을 5분 안에 처리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좁은 땅들의 인구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실제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간단한 이 아이디어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신 미쳤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제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좀 달아서 질문하고 과감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합, 대라그랑지안 구조에 대해서 위대한 가설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모든 고장들을 모두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연구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창조와의 대화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